이게 약간 명함 같은 거 같은데 의사가 꿈인가 봐요? 제가 처음 이제 중학교에 들어왔을 때 첫 시험을 봤는데 이제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키워드만 적어져 있고 파란색 글씨가 고등학생이 직접 쓴 건가 봐요. 네,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거를 옮겨놨나 봐요. 오늘 최대한 완벽하게 푸시하는 만들고요. 제가 이제 8시부터 시작을 해서 6시에 정도 빨간색 글씨가 해서 네. 저번 분야 때는 하루에 200문제씩 푸는 걸 잡아서 2학년 2학기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용정중학교 2학년 차윤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학년 졸업한 거예요? 네. 여기 잠깐 둘러봤는데, 뒤에 옷장에 뭐가 붙어 있네요. 이게 약간 명함 같은 거 같은데, 네. 이것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네, 이거는 1학년 때 학교에서 진로 시간에 만들었던 명함인데, 이제 제가 미래에 되고 싶었던 그런 미래상들을 명함에 담아봤습니다. 그럼 꿈이 약간, 다시 한번 봐보면, 전남대학교 명외상센터, 센터장, 의사가 꿈인가 봐요? 네. 그 꿈을 삼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런 의사 쪽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유튜브나 아니면은 웹툰이나 이런 매체에서 요즘 많이 다루는 소재가 중증외상센터였어요. 그래서 그런 매체들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일이 굉장히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외상외과 의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책도 다 읽어보셨나봐요. 네. 이 꿈을 갖게 되고 나서 이게 책을 읽은 거예요? 네. 의사도 요즘에는 피부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필이면 외상센터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의사라는 꿈을 처음 갖게 된 계기가 일단 중증외상센터라는 그 분야였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과들은 굉장히 지원자가 많지만 중증외상센터는 항상 지원자가 없어서 미달인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 공부한 책상이에요? 네. 혹시 독서실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다니나 봐요? 독서실을 처음엔 다녀봤는데 요즘은 그냥 이동 시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 보면은 이렇게 뒤에 침대도 있고 하다 보면은 자고 싶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을 많이 없앨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 이제 중학교에 들어왔을 때 첫 시험을 봤는데 이제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자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똑똑한 게 아니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학원이라든지 이런 사교육은 받고 있을까요? 이제 학기 중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방학 때만 이제 선행학습 위주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학학원 다니는 거예요? 네, 수학이랑 영어 다니고 있어요. 수학이랑 영어요? 그러면 시험 기간에는 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시험 기간에 이제 백지학습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백지학습이라는 게 시험 범위를 A4 용지 몇 장으로 압축해서 정리하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우선 이제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종이에 옮기고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종이에 적는 방식이거든요. 그 컴퓨터 파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게 그 파일이에요? 네. 키워드만 적어져 있고 파란색 글씨가 고등학생이 직접 쓴 건가 봐요. 네. 한번 넘겨볼게요. 주로 역사 과목인 것 같은데 네. 역사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나 봐요. 또 처음에는 역사 같은 암기 과목만 했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국어라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증명을 할 때 백지학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학도 여기 아이패드 이 태블릿 PC에 옮겨가지고 직접 펜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그럼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증명이랑 그다음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증명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에 직접 증명을 그려보면서 제가 직접 풀이 과정을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증명 공부를 하고 있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문제집을 사서 이제 문제집을 풀어보고, 오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문제에서 왜 틀렸는지를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 실수를 다시 안 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학 공부가 문제 푸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증명이란 걸 꼭 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도형의 성질이나 그런 걸 배우는 과정에서 이 증명이라는 게 꼭 있어야지 이 성질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증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증명했던 공부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아, 이것들이에요? 네. 이 도형 같은 거를 직접 그린 거예요? 네. 이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거를 옮겨놨나 봐요. 네. 그럼 이거 한 페이지 정도 작성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페이지 정도 작성하는데 이제 증명 하나당 이제 저 스스로 시간의 마지노선을 두고 이제 증명 하나당 최소 시간을 5분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것까지 해서 5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이것을 하다가 막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 증명 같은 자체를 학교에서 이미 유도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던 거 내용을 바탕으로 노트 정리를 한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노트 정리요? 네. 그럼 우리 노트들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수학 노트는 지금 집에 없어가지고 과학 노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과학 노트가 이렇게 양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네. 다른 과목들도 다 노트가 똑같나 봐요? 네, 이 노트는 이제 저희 용정중학교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양식에 맞는 것 같아요? 이 양식이 원래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예습, 그 다음에 수업, 복습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뭔가 자습 시간에 할 게 많다 보니까 예습은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복습 같은 경우는 다른 노트에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노트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칸이 나눠져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열심히 들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백지학습하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학도 백지학습을 이용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는 우선 이제 본문을 외우고 그다음 문법 사항을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문법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직접 문장을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 암기 같은 경우에도 본문을 최대한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본문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시험 볼 때 많이 도움이 되나 봐요? 네,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빈칸을 뚫어놓고 이제 본문 내용을 맞게 써라라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런 문제에도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 외우는 거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네.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단어는 그냥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어와 뜻이 있으면 단어만 보이고 뜻은 안 보이게끔 조치를 한 다음에 계속 외우고, 또 틀린 걸 체크하고 또 틀린 것만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틀린 걸 반복해서 틀린 게 없을 때까지 외우면 잘 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주로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일단 최대한 분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문법 요소라던가 아니면 소설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암기하는 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모두 이제 한 장에 모은 백지학습을 통해서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학도 백지학습이라고 했고 국어도 백지학습이고 모든 과목이 다 백지학습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지학습이 꼭 암기의 자료가 아니라 뭔가 내가 잘 이해했는지 쓰이는 그런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한 장의 자료로만 정리했다. 이걸 백지학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지학습이 장점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시험 기간에는 뭐 평소랑 공부법이 좀 다른가요? 네, 시험 기간에는 이제 저는 개인 공부를 아예 놓고 이제 시험 공부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시험은 그래도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암기에 가장 큰 비중을 쏟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개인 공부라고 아까 한 것 같은데 그 공부는 어떤 공부예요? 우선 저는 개인 공부로서는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실력을 쌓기 힘든 국어 독해라던가 아니면 이제 영어 독해, 영어 단어 외우기, 아니면 수학 문제 풀기 이런 것처럼 탄탄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하루에 평소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루 공부량이 이제 학교 스케줄이 이제 빡빡하기 때문에 많이 확보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런 자투리 시간을 모으고 자습 시간을 합치고 그 다음에 공강 시간 또 추가 자습 시간 이런 거를 한다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평소 시험 기간 아닐 때 3시간에서 4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럼 주말에는 주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이제 시험 기간과 시험 기간이 아닐 때가 나뉘는데 사실 이제 시험 기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닌데 밤부터 이제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밤에 되게 집중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밤에 이제 제가 할 거를 다 적어놓고 그게 몇 시간이 걸리든 그게 끝날 때까지는 안 자겠다라는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공부량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네요. 시간을 정해놓진 않나 봐요. 네, 시간을 정해놓진 않고 양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늦은 시간은 몇 시까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8시부터 시작을 해서 6시에 잔 적이. 아침 6시요? 네. 그렇게 공부해서 조금 도움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완벽하게 하고 간다는 마인드로 6시까지 한 거니까 시험 결과는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친구들 보면은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유튜브도 막 보고 그렇게 노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참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한다고 주변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그래도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공부에 좀 많이 투자를 하나 봐요. 네. 본인이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주어진 시간을 본인의 공부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과목에 따른 공부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인데요.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증명 부분에서 수학을 좋아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도형의 성질이라던가 아니면 수식의 계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수학자들이 이제 만들어오는 증명이 있잖아요. 그 증명들이 왜 이렇게 됐나 하면서 증명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경외심이 들고 뭔가 나도 이런 수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어서 굉장히 즐겁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접목시켜서 이 문제의 풀이의 실마리를 찾아냈을 때 그 성취감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자신이 없거나 조금 싫어하는 과목이 있을까요? 제가 좀 이제 자신이 없거나 싫어하는 과목은 영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해석하고 또 이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과목인데 그 해석하고 말을 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 쌓아야 되는 기본기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어 동사 이런 문법들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단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목인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기 이 주간 생활 계획이라는 게 있네요. 이건 뭐예요? 한번 네, 열어봐도 될까요? 네. 이것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네. 이걸 시간대별로 다 나눠서 쓰는 거예요? 네. 어떤 도움이 돼요, 이게? 저는 이걸 이제 일주일마다 일주일치를 미리 작성을 해놓고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럴 때마다 오늘은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다른 과목도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국어 공부한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이 자료들이 되게 많네요. 네, 제가 시험 공부할 때마다 이쪽에다가 다 자료를 모아놔서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태블릿에 이거 넣는 것도 일일 것 같은데 그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스캔을 한다던가 캡처를 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국어예요? 네. 국어도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가 봐요. 네.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이제 영어 과목도 있는데요. 영어는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든다기보다는 이렇게 본문을 학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파란색 글씨가 본문인 거예요? 네. 빨간색 글씨가 해서 네. 여기 그 형광펜으로 색칠한 건 뭐예요? 이제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들은 중요한 문법 요소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초록색 글씨는요? 초록색 글씨는 이제 이거와 관련된 문법적인 그런 개념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그런 색깔로 표현한 약속이 있나 봐요. 네. 그럼 영어 본문도 여기에 다 옮겨서 직접 쓰고 있네요? 네, 제가 직접 외워가지고 여기다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처음에 이거 백지였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문장을 다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이걸로 구별이 가능하겠네요? 네. 저기 책꽂이 보니까 문제집이 되게 많네요. 네. 이거는 다 풀었어요? 네, 다 푼 문제집들을 저기에 꽂아놨습니다. 이것을 푸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하루에 몇 문제나 문제를 풀어요? 제가 저번 방학 때는 하루에 200문제씩 푸는 거를 목표로 잡아서 일주일 만에 문제집을 한 권 끝내보자라는 목표를 잡은 적도 있고, 하루에 꾸준히 30문제씩만 풀어보자 해서 한 달 동안 문제집을 끝낸 적도 있습니다. 하루에 200문제는 방학 때겠네요? 네. 보통 학교 다닐 때는 하루에 30문제 푸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꾸준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적이 되게 우수하겠는데요? 성적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아, 성적이요? 성적표는 이번 2학년 2학기 성적표가 있는데, 이렇게 성적표를 다 모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성적이 변화를 보면서 어느 정도 성장했나 아니면 어느 정도 떨어졌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아놨습니다. 이 성적이 다 A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성적이 우수하면 학교에서 이거 상 같은 것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교과 우수상이라고 하나요? 아, 네. 그것도 받았어요? 아, 네. 그거는 혹시 어디 있어요? 교과우수상은 저쪽에, 교과우수상은 1학기 때랑 2학기 때가 있는데, 야, 거의 모든 과목을 다 받았네요. 트로피가 있네요, 이거. 한번 봐봐도 되죠? 네. 이야, 스피드 스택스? 이게 뭐예요? 이제 그 스포츠 스태킹이라는 스포츠인데 컵쌓기라고 많이 불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 메달도 되게 많은데요? 네. 이거 다 상 받은 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가지고. 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이거였구나.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보러 갑시다, 얼른.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 대단합니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혹시 팁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뭔가 그래도 높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나름의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가 엄청난 그런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꾸준히 노력하고 또 이걸 한번 잘 해내보겠다면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뭔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이제 한번 내가 정말 이 시험에서 정말 올백을 받아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정말 완벽하게 외워보겠다는 마인드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찍게 된 게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윤아 학생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 윤아 학생 혹시 어린 시절에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이거 질문 듣고 막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나는 1월생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더 뭔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도 좀 빨리 읽고 말도 좀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호기심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책을 읽어주면 한 페이지 넘기는 게 너무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아예 그냥 못 읽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 책 내용에 있는 거를 막 물어봤어요? 그냥 무슨 단어가 하나 딱 나오면 이거 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단어 뜻을 막 물어보고 그랬나 봐요. 그러기도 하고 호기심도 많고 해서 자기가 질문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모든 게 빠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학원 같은 거는 따로 네. 이렇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학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학습적으로 예전에 이제 유나 처음 할 때 막 교과서 같은 거 많이 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뭐 선행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이어서 유나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제가 뭐 추천하거나 그런 건 없고 뭐 예체능 같은 거는 제가 또 직장도 갖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피아노 하고 태권도 이 정도 보냈지 뭐 수학이나 뭐 영어 이런 거는 보낸 적은 없어요. 그럼 주말에는 네. 어떻게 유나랑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이제 거의 주말 부부였고 아빠랑도 많이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유나 이제 저학년쯤까지는 최대한 주말에 아빠와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이서 항상 이제 어디 뭐 이벤트가 있다거나 뭐 동물원이나 뭐 이런 데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나가 한 고학년쯤 초등학교 고학년쯤 갔을 때부터는 아까 보셨던 뭐 스태킹 대회나 그게 전국 단위로 열리거든요. 그런 데 간다거나 태권도 뭐 대회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유나 로봇과학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대회도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유나 위주로 이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유나가 중학교 가면서는 이제 기숙사 생활도 하고 해서 이제 주말에 어디 가자 그러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 사춘기도 있고 하니까 혼자 좀 있어야 하고 해서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같이 어디를 가는 그런 시간은 없었고 그냥 이제 뭐 같이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말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유나가 대회를 스스로 찾아가지고 이런 대회 나가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네. 아까 보셨던 뭐 스태킹 대회도 저 몰랐는데 유나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야구센터라는 게 개관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이제 피아노 태권도 가기 전에 남는 시간에 그 시간 이용해가지고 혼자서 배우더니 막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저 나가고 싶어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전국 다니면서요? 네, 되게 좋아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실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유나가 잘못한 거.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유나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유나의 꿈이 뭐 있지만 저는 그 꿈이 뭐 맨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나가 뭐가 됐다 이런 뭐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는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유나가 자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도 보면 계획 세우고 점검하고 실행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모님들한테 혹시나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뭐 객관화된 지표상에서는 유나가 잘한다고 하지만 진짜 잘하는지 솔직히 저는 의문이긴 해요. 이렇게 보면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이 정도 나와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즐기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할 때도 뭔가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옆에서 잘 조언해주고 지켜봐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이 인터뷰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유나 한번 예전 동영상을 봤어요. 아기 때부터 동영상. 지금은 유나가 그렇게 살듯하진 않는데 그때는 정말 엄마 하면서 막 먹고 비비고 이런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유나가 정말 이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유나의 옛날 모습도 보고 그래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